안녕하세요. 삼성 KPMG에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기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기업의 일하는 방식, 업무 혁신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많은 기업들은 우리의 사업과 고객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디지털 기술들을 적용해 왔는데요. 반면에 우리 임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혁신을 추구해 왔는가, 어떠한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임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들을 보다 더 빠르게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추진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직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우리 기업은 전통적으로 경직된 조직구조 하에서 우리 임직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회사가 잘 운영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업무가 복잡해지고 사업 환경이 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임직원들이 업무하는 방식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조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애자일 방식의 우리 조직 구조가 정착화되면서 많은 임직원들이 하나의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TF, 협의체 등에서 활동하면서 한 명의 직원이 여러 직무 페르소나를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채널들이 필요해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회사가 잘 지원해 줄 것인가가 업무 성과와 업무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통 방식에 있어서 세대 구조의 변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조직을 구성하는 세대 구성이 MZ세대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실제 이러한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에서 MZ세대 비중이 6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MZ세대가 왜 중요하게 되었는가? 이런 세대 변화가 왜 중요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기존에 저희 기성세대들은 회사와 개인을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나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간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으로서의 나와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분리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 이로 인해서 보다 공정한 정보의 흐름, 평가,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성세대와 보다 더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런 MZ세대가 앞으로 우리 조직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MZ세대가 앞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인가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저희가 급격하게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기업들과 많은 조직들이 재택과 원격 근무를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었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업무에 적용하고 일하는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바꿔왔던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충격을 조금 덜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임직원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업무 환경,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직원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공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우리 사무실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딱딱한 구성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에 맞는 업무 공간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임직원들 간의 근무에 대한 만족도들도 차이가 많이 있고 공간에 대한 배치 역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업무 방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자신의 핵심 업무들이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한다던가 회의에 참석한다던가 부수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업무에 몰입하기 위한 시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많은 기업들이 중간에 시도했었습니다만 팀장과 관리자 직급들에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업무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전자결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결제 문서를 프린트해서 결제를 받는다거나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회의를 강요하는 그런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팀별 업무 방식 차이라든지 조직 간의 사일로 문화로 인해서 협업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과거에 도입했던 ERP나 그룹웨어 같은 경우에 현재의 업무에 맞지 않는 낙후된 기능들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의 업무에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입된 솔루션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업무 성과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모바일과 태블릿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업무 시스템들이 모두 이러한 태블릿과 모바일과 같은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있는가? 사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임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즉 임직원 경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MZ세대들, 앞으로의 주축이 될 MZ세대들은 소통과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기존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딜로 보는 경향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역량과 능력을 회사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회사도 그에 합당한 책임과 자부심을 함께 주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중요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임직원의 내적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외적으로 보상과 업무 환경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임직원들의 업무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임직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재택이나 원격 업무 환경에서 그리고 이동 중에 어떻게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고 업무를 하고 다른 임직원이나 외부 인원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Employee Experience Journey라고 하는 journey 맵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우리 임직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앞으로 업무 방식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업무의 시공간 경계를 허물고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나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사내 지식 공유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로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한된 오피스 영역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에 필요한 공간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공간을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임원실들을 슬림하게
줄여나가는 경향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임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여가를 위한, 우리 임직원들이 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 해외 유명 기업인 C사 같은 경우는 마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모든 업무의 모바일 환경, 그리고 애자일 워킹 방식, 그리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내부에 사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업무 문화,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S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업무 효율을 위해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RPA 같은 것들을 구축을 통해서 특정 업무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이 각자의 RPA를 확보하고 개인의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개발된 RPA 봇들을 다른 직원들이 활용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이 보다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B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일하는 방식, 솔루션과 같은 업무 단위로 구분해서 이러한 업무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일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모든 오피스를, 특히 일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모든 오피스를 플렉서블한 환경으로 구축함으로써 전체 사무 공간을 약 50% 정도 절감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있었고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사내의 종이 문서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도 막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문서의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특히 전자결제도 없애고 이메일로 모든 내용들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빠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환경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IT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화상회의를 포함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 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메타버스 환경으로 이전해가는 경향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우리 업무에 적용됨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근무와 출퇴근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업무 환경들을 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임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오프라인 근무 환경을 가상으로 유사하게 구현함으로써 채팅이라든지 협업툴과 같은 우리 업무 도구와 같이 연계해서 업무 지원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해야 하는가, 우리가 업무 혁신들을 왜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 기업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PMG에서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 영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는 디지털 워크에 대한 정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디지털 워크 수준을 갖고 있는가,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의 업무 변화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업무 경험을 갖게 해줄 것인가, 우리 임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고민해보고 그에 맞는 솔루션들을 적용해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 전략을 수립하게 될 텐데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정의는 주요 기능과 시스템, 그리고 사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한 솔루션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과 함께 중요한 것이 우리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적용하기 위한 변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워크에 대한 수준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우리 내부의 직무, 업무 환경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임원분들이 저희가 분석한 결과들을 가지고 가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불평이 한 번도 없었다. 모두가 업무가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고 직원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임원들과 우리 직원들 간에 생각하는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 결과들을 우리 임직원들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서 유형별로 구분해서 그런 결과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어떤 기능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하고 알아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수준 진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업무 유형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모빌리티와 커뮤니케이션 수준, 그리고 관리 역량에 따라서 크게 5가지 업무 유형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리 업무라든지 지원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으로 고정적인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휴식이라든지 혼자서 집중해서 업무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내 정보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기획이나 인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활발한 이런 업무 유형 같은 경우는 보고라든지 회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역시 사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내부 정보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홍보 직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외근도 많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고 임직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통합 협업 체계를 구현하는 부분들이나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관리자 직급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임직원들과의 소통,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체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런 우리 관리자분들은 일정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정을 관리하고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체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업이나 판매 직군 같은 경우는 사내 소통이라든지 이동과 원격 근무의 편의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 내에 어떤 유형의 임직원이 많은가, 어떤 유형의 스타일이 우리 회사의 업무 환경에 적합한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과 우리 오피스 환경들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디지털 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블루프린트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회의나 재택근무, 협업, 그리고 사내 복지와 같은 여러 가지 업무 단위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한번 모여서 다 같이 대면으로 회의를 하던 방식에 있어서 앞으로 회의실을 이용할 때 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게 회의실을 예약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포함해서 회의 내용들을 사전에 배포하고 미리 숙지를 하고 와서 보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내부에서 회의장에서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격지라든지 해외 출장들이 어려워지면서 원격지와의 화상회의나 영상통화들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의 네트워크라든지 우리가 화상회의 장비들을 구현해 나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상세화시켜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KPMG도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회계법인과 컨설팅 영역이 함께 있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업무 스타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영역에 맞춰서 저희 사무실도 크게 7가지의 테마로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각각의 업무 환경에 맞춰서, 직무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솔루션들과 업무 시스템들이 함께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부의 변화 관리 활동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관리 시스템들도 필요할 텐데요. 좌석이나 회의실을 예약하기 위한 예약관리 시스템을 포함해서 모바일 예약 시스템들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오피스라든지 회의실에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접근성들을 보다 더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디지털 업무 환경들이 보다 더 많이 활용되어지고 우리 업무 효율성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우리 사무실은 총무부서, 그리고 시스템들은 IT 부서에서 전담해서 도입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환경에서는 이런 업무 기능들 그리고 지원 기능들이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피스 관리 부서와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서, 그리고 사용자 간에 어떠한 역할들을 가지고 어떠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우리가 이러한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운영관리 체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는 이것들을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플랫폼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피스라고 부르고 있는 이러한 공간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임직원 업무 경험에 기반한 업무 지원 시스템, 우리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업무를 불필요한 업무들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유통하는 부분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콘텐츠와 그리고 개인 업무, 그리고 협업해야 되는 업무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들이 하나의 디바이스와 포털,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임직원들, 그리고 특히 우리 관리자, 우리 CEO분들의 결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들은 사실 버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리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임직원들과 함께 일할 것인가, 보고를 받을 것인가, 회의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과, 목표를 가져갈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통해서 단순히 좋은 오피스 환경에서 일을 하겠다, 기존보다 조금 더 빠른 메신저, 보다 더 많은 저장 공간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에 대한 목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여기에 같이 일치시켜서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업과 소통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디지털 워크 환경에서의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업무 혁신이 보다 더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를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팀과 개인을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우리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보다 더 빠르게 정착하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배경과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기업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객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업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보다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